네. 선생님 수업이라도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시는. 줘야지. 아 출연하고 싶은데 아니 민혁이 보여주는 건데 민혁. 네, 근데 민혁이 이거 선생님 영상 주면 몇 분 벌까요? 1.6에서 500 한 1.75배속으로 보면은 말이 안 들리지 않을까? 2배속. 선생님 애초에 수업을 1.75배속으로 하는데. 보면 보고 말면 말겠지. 열심히 하세요. 민혁아 이 영상을 본다면 카톡에다가 왔습니다라고 답변을 달길 바란다 민혁아. 끝날 때만 해야지. 끝날 때 하기 더 말할게. 그럴 때만 보는 거 아니야? 아니 중간에 한 번이야. 자, 계속 자 혹시 이거 그 가려져서 안 보이거나 그런 거 있나요? 괜찮니? 다 보이니? 보이니? 오케이 오케이. 자, 박수가 중요하대였어. 자, 그래서 학생증은 오늘은 안 찍어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찍는 거 본격적으로 찍으시고요. 그 찍으면서 본인 얼굴 잘 나오는지 한번 더 확인하시고, 만약 안 찍으시게 되면 시간 내에 안 찍거나 그렇게 안 찍으시게 되면 다 별점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인지하시고 별점 상쇄하려면 여러 가지 노동 활동을 해야 되고. 저건 뭐니? 버리니까. 또 컬러 붙여져 있어요. 당시에 쓰니까. 저거 왜 저기 붙여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버리는데. 답이 없다. 안전사고 언제나 유의하시는 여러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통합과 수업 시작해 봅시다. 자, 몇 쪽을 피면 될까요 선생님? 3쪽이요. 알겠습니다. 네, 통합과 구별이 3쪽 끼시고요. 자, 깍지 끼시고 수업하기 전에 자, 뭐 스트레칭 합시다. 자, 위로 왼쪽, 자, 오른쪽. 안 되나 했어. 아니 나는 내 오른쪽은 너희도 오른쪽이 아니니까. 자, 엄지손가락 기도하시고, 자, 등에 수축을 느끼면서 이 수축을 느끼면서 이거 어깨가 너 잘 먹는다 근육. 야무지네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야 그만해. 제가. 자, 그래서 빅뱅 우주론 얘기하면서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수소 헬륨의 질량비가 왜 3대1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얘기와 우주 배경 복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스펙트럼을 이용한 우주의 원소 분석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스펙트럼이란 뭐냐? 빛이 분광기랑 분리한다. 뭐를? 빛을. 그래서 빛을 분리하는 애를 통과하고 나면 얘가 파장에 따라 나누어지는 색깔의 띠를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빛 같은 경우에는 입자성과 파동성을 띈다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모르셔도 됩니다. 낯익게 해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좋은 예시는 아니지만 빛이 쭉 가요. 그러다가 승률 딱 맞아. 그럼 반사되고 나오고 못 돌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입자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얼추 맞고요. 파동성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예시 드렸던 뭐 잔잔한 물결에 뭐 돌멩이 하나 떠들면 이렇게 막 치면서 파동을 치게 되는 그런 성질을 띠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빛이 파장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고 그 분광기는 그 파장에 따라서 이렇게 분리해주는 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그 스펙트럼의 종류를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자, 밑에 보시면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속 스펙트럼과 스펙트럼이 지금은 흑백으로 보이니까 컬러풀하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 앞에 보이는 게 컬러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태양빛을 이렇게 슬릿이라고 하는 좁은 틈에
통과하게 되면 이 태양빛이 일직선으로 쭉 가게 되고요. 이렇게 하얀 빛으로 일직선이었던 태양빛이 지금 보이는 건 프리즘입니다. 그래서 프리즘을 통과하게 되면 얘가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요렇게 쭉 하고 휘어지게 되고요. 이거 우리가 자연에서 보게 되면 그걸 뭐라고 할까요? 자연광 무지개. 자연광 좋은 나이스 트라이. 자, 좋습니다. 어쨌든 매직이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휘어지게 되고 그냥 가볍게 보세요. 여러분들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빨간빛보다 좀 더 긴 파장을 우리가 적외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 보랏빛보다 더 짧은 파장을 우리가 자외선. 그리고 이 지금 빨주노초 파남보 같은 경우에 우리 눈에 보이죠? 그래서 가능하다. 뭐가? 보는 게 이게 볼시거든요. 그래서 가시광선. 사실 한자 실어가지고 이까오긴 했는데 어쨌든 뭐 지구과학 하다 보면은 한문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책 읽으면 다 무슨 뜻인지 알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가시광선 이거를 네모난 막대로 잘라놓은 게 여러분들 지금 책에 보이는 그 네모난 막대, 그 다음 장 아마 넘기셔야 될 겁니다. 네, 네모난 막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뭐 자외선 적외선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자외선 같은 경우에 파장이 엄청 짧아서 에너지가 셉니다. 그래서 UV, 울트라바이올렛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피부 상하게 할 수 있어서 선크림 바르기도 하고요. 뭐 그런 특성을 사용해서 뭐 태블릿을 소독한다든지 아니면 식당 같은 데서 컵 소독하는데 자외선 살균 소독기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딱 이제 컵 같은 거 넣고 이렇게 문 닫으면 파란빛, 보랏빛 막 이런 거 나오죠. 그게 자외선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눈에 그냥 기계에 작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빛이고 자외선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적외선 같은 경우는 파장이 길다 보니까 이렇게 뜨뜻하게 지지는데 뭐 사용하기도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나온 김에 설명드렸어요. 어쨌든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이런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걸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표 한번 봐봅시다. 연속 스펙트럼입니다. 뜨겁고 밀도가 높은 물체에서 방출된 빛은 여기서는 지금 이 뜨겁고 밀도가 높은 물체가 별이 되겠죠. 그래서 그 별에서 방출된 빛이 이렇게 프리즘을 빵 쪼아보면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가 지금 여러분들 눈에 빨주노초 파남보가 보일 거예요. 사실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쭉 꽉 찬 색깔의 띠가 나타나는 걸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우주에는 별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주에 별빛 사이에 무언가 물체가 있을 거고 그랬을 때 이 저온의 기체라고 하는 어떤 뭐 이상한 먼지 구름이 떠 있어. 그래서 별빛이 이렇게 통과를 해. 그래서 이 저온의 기체가 별빛을 어느 정도 흡수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스펙트럼을 쫙 세보면 이렇게 짚어먹은 것처럼 흡수를 하게 됩니다. 이 이유는 저온의 기체에 포함된 원소가 이 특정한 파장의 빛을 흡수할 때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흡수 스펙트럼을 하게 되고 이걸 흡수선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한테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중에는 뭐 치킨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피자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둘 다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런 것처럼 우리 원소 주기율표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는? 마슈에 립에 뭐 비키니 입으니 막 하면서 얘기했던 거. 네, 그런 다양한 원소들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파장대의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장대의 빛을 흡수해서 남은 애들이 흡수 스펙트럼으로 저렇게 나타나게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안 좋아하는 애들이네요. 그럼 먹고 남은 애들. 먹고 남은 애들, 그러니까 얘가 좋아하는 애들은 다 먹은 거고 그래서 그 나머지 애들이 나타난 걸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하게 된다. 괜찮나요? 오케이. 네, 그래서 저온의 기체가 이렇게 에너지를 먹잖아요. 에너지를 먹으면 온도가 점점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저온의 기체가 에너지가 높아짐에 따라 온도가 높아지면 지들도 방출을 할 거고 사실은 저온인 애들도 방출해요. 여러분들도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막 아니면 체육 시간 끼고 온 친구 옆에 가면 막 덥잖아 나도.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는데 그게 단지 눈에 보일 만큼 막 파장이 짧고 그러지가 않아가지고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어쨌든 저온의 기체할 때는 그렇게 관측이 힘들다가 얘가 에너지가 많아져서 고온이 되게 되면 지도 빛을 방출하게 되고 그럼 그 빛을 방출했을 때 그 방출한 빛을 쐬보면 위에 이렇게 쥐파먹은 거랑 밑에 방출한 애랑 어떻습니까? 위치가 같아요. 왜? 위치가 또이또이하죠. 왜냐하면 지가 먹은 걸 뱉는 거거든. 네, 그래서 지가 먹은 걸 뱉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 이걸 보고 우리가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이걸 뭐 방출선이라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 이걸 왜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가볍게 보세요. 자, 지금 말하는 내용은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온도를 가진 애들은 복사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고, 그럼 과학자들은 지금 이거는 이렇게 네모난 막대에 뭘 방출하고 있는지 색깔로만 표현을 하고 방출했냐 안 했냐만 확인을 하는데, 과학자들은 이 세기를 측정할 수 있어요. 얼마나 센지 약한지를. 괜찮나요? 안 괜찮니? 나쁘지 않아요. 네, 괜찮죠? 자, 그래서 태양빛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어떤 태양의 온도를 가진 애가 방출할 거라고 하는 이상적인 이 복사 에너지, 그래서 파장에 따라서 이게 람다가 파장이거든요. 파장에 따라 에너지 세기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곡선을 그리게 되고, 이걸 플랑크 곡선이라고 합니다.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안 적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막 용어 같은 거는. 근데 태양에는 태양도 대기를 가지고 있을 거고, 지구도 어떻습니까? 대기를 가지고 있죠. 그럼 태양빛이 통과하면서 태양 대기도 통과할 거고, 태양과 지구 사이에 있는 어떤 물체들도 통과할 거고, 지구도 통과를 하겠죠. 괜찮나요? 네. 그럼 그 대기들이 태양빛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네요. 흡수하겠죠. 네, 흡수. 지들이 좋아하는 파장의 영역들을 흡수할 거라고. 그러면 이 세기를 측정을 해보면, 실제 지구에서 측정해보면 이런 식으로 막 곡선이 이렇게 더럽게 나타나요. 괜찮나요? 그래서 그러면 얘가 많이 줄어들어 있다는 거, 원래 아무것도 안 가려진 애는 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할 건데, 요만큼 에너지를 방출할 건데, 이렇게 쭉쭉쭉쭉 떨어져 있다는 건 그만큼 흡수됐다는 거죠. 그럼 그만큼 여기 애를 흡수하는 원소가 얼마나 많은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괜찮나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았느냐. 그래서 결국엔 뭘 알았는데, 우리가 우주를 쫙 봤어. 우주의 빛을 쫙쫙쫙쫙 분석을 해봤어. 그랬더니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우리 빅뱅 우주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3대1로 나타난다. 그게 끝입니다. 네, 그래서 스펙트럼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장 완벽한 방법은 우주로 슉 날아가지고 어떤 기체가 있으면 걔를 포집해가지고 걔를 다시 지구로 들고 와가지고 막 성분 분석하면 걔가 뭔지 알겠죠. 근데 그러기엔 돈이 너무 많이 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스펙트럼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주의 구성 성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보니까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이더라.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 맞더라.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펙트럼을 배우게 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건 모르셔도 돼요, 사실. 네. 지원 수준입니다. 괜찮나요? 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어렵니 벌써? 아니지. 더 어려운 얘기를 조금 할 거예요. 모르셔도 됩니다. 아까 선생님이 원소마다 지들이 좋아하는 파장 영역에 이제 빛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파장 영역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왜 그럴까에 대한 설명을 에너지 준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화원에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네, 화원이 뭐예요? 화원. 화원. 네. 그래서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가볍게 한번 들어보세요. 저 이거 보고 이거 시험에 나온 줄 알고 걔는 엄청 놀랐는데. 아, 진짜? 안 나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스펙트럼 안 나와요? 아니, 이게 안 나온다고. 에너지 줄이가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이게 왜 원자마다 좋아하는 파장 영역이 다를까, 좋아하는 파장 빛이 다를까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저번에 원자 핵에 전자가 돌아다니는 건 전자가 공전하지 않고 그 위치의 함수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오비탈로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냐고요? 아직 못 찾았어요. 그래요. 보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전자는 관측할 수 없어요. 전자는 관측하려고 하는 순간 빛이 이제 전자를 튕기면서 전자의 위치가 방해되거든요. 그래서 전자의 시간과 공간을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수로서만 나타나요. 모르셔도 됩니다. 가볍게, 그래서 지금 가볍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냥 진짜 그냥 편하게 설명해드린다. 그걸로 이제 뭘 설명할 거냐면 양이온 음이온 기억나십니까? 양이온, 음이온. 네, 뭐 물론 화학생이 하실 건데 양이온 음이온. 중학교 때. 네, 중학생 때 배웠던 거 기억나요? 그걸로 얘기를 안 할 건데, 이 원자에게 전자가 돌아다닐 수 있는 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전자 껍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방에는 전자가 2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 방에는 전자가 8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에는 전자가 8개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번째 방에는 몰라요. 이 화학과 교수님 몰라도 된다 했어. 화학과 교수님 몰라도 된다 했으니까 안 외웠습니다. 물론 알려주셨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뭔 얘기할 거냐면, 우리 수해립의 비키니 분해 했던 거 원소 주기율표 뭘로 정리했다고 했습니까? 그게 오, 만나네. 전자.
원자량 양수. 양성자 개수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는 양성자 몇 개? 한 개. 헬륨은 대답했어. 두 개. 두 개인데 양성자 두 개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양성자 두 개만 있으면 떨어지니까 뭐가 붙어 있어요? 중성자 두 개가 붙어 있다고. 그래서 총 4개. 네. 리튬은 리튬? 3개. 3개. 그럼 중성자 몇 개? 세 3개 붙어 있고 이렇게 더블링 돼서 따다다닥 나타나게 됩니다. 그거에 따라 막 주기를 나타내서 그 원소 주기율표라고 하게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화학생이 아마 가르쳐 주실 거고요. 그래서 뭐 배우실 겁니다.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지금 그냥 낯선 걸 낯익게 해드리는 거니까. 리튬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리튬 같은 경우에는 몇 번입니까? 리튬 3번이죠. 그럼 전자 몇 개 들고 있을까요? 3개. 3개 들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방부터 전자가 차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방에 전자가 2개가 차요. 그리고 두 번째 방에 전자가 하나 찹니다. 그러면 이 원자는 기본적으로 이 껍질들이 이 방들이 꽉 찬 걸 좋아해요. 꽉 찬 걸 좋아해요. 그럼 이걸 꽉 채우려면 밖에서 전자 7개를 들고 오던가 아니면 얘 하나를 잃어버리면 첫 번째 방은 꽉 차겠죠. 그럼 이 전자 하나 잃어버리는 게 쉬울까? 7개 들고 오는 게 쉬울까? 잃어버려. 하나 잃어버리는 게 쉽겠죠. 그래서 리튬이 하나 잃어버리면서 플러스 양이온 되기 1가 양이온 되기가 쉽습니다. 네. 그리고 플로린 같은 경우에 몇 번입니까? 수에, 리베, 기니, 이프, 9번입니다. 그럼 전자 몇 개? 9개. 9개. 그럼 첫 번째 방이 몇 개? 2개. 2개. 두 번째 방이 몇 개? 7개. 7개네. 8개 뭐야? 7개 있겠죠? 네. 그러면 이거 꽉 채우려면 하나 하나 들고 오는 게 쉬울까요? 7개 잃어버리는 게 들고 쉬울까요? 오는 게 들고 오는 게 쉽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F가 전자 하나 들고 오면서 1가 음이온되기가 쉽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셀이 1가, 2가의 왜 음이온, 양이온 배우던 게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걸 왜 설명했냐면 이 에너지 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돌아다니는 전자랑 두 번째 껍질에 돌아다니는 전자랑 세 번째 껍질에 돌아다니는 전자랑 에너지가 차이가 나요. 근데 어떤 원자가 빛을 빵 하고 받게 되면은 원자 핵은 축구공에 비유를 했고 전자 같은 경우에 먼지 한 톨에 비유했습니다. 그럼 빛에 의해서 좌우되기 쉬운 건 전자일까 원자일까? 어떻게 생각해요? 전자일까 원자? 봐봐. 원자 핵은 축구공만 하고 전자는 먼지만 해. 거기서 에너지 빵 때려. 그럼 먼지가 많이 움직일까? 축구공이 많이 움직일까? 먼지가 많이 움직이고 와 훌륭합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전자가 영향을 엄청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빛이 땅 때렸을 때 전자들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전자들이 에너지를 흡수하느냐 방출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자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에너지 양이 달라져서 그래서 막 이렇게 나타나는 거 있어요. 그래서 막 라이본 발마 파서 막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고 되거든요. 모르셔도 됩니다. 화원에서 나오게 배우실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원소 주기율표예요. 어쨌든 원자마다 가지고 있는 전자 개수가 다르니까 그래서 빛을 받았을 때 에너지를 받았을 때 그 전자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특정한 영역의 파장에 빛을 흡수하거나 또는 온도가 높아지면 특정한 영역의 빛을 방출하게 된다까지. 괜찮나요? 모르셔도 됩니다. 선생님, 아까 먼지랑 축공의 비유를 하셨는데 먼지를 던지고 축공을 던지면 축공이 더 멀리 날아가지 않나요? 아니 누가 더 빛에 의해서 같은 양의 에너지라면 먼지가 더 멀리 날아가죠. 같은 양의 에너지. 네, 그러니까 먼지가 이렇게 탕 던졌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렇게 해가지고 빵 던지면은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동건이한테 던지면은 빵 해서 꽂히겠죠. 근데 먼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동건이한테 던지면은 안 꽂히겠죠. 그거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먼지를 에너지를 이렇게 땅 줘서 던져도 공기 저항 때문에 얘가 그 에너지를 오롯이 받지 못합니다. 아, 공기 저항을 없애고 봐야 되네요. 복잡 생각하고 그러니까 공기 저항을 없애고 보면 먼지는 꽝 하고 날아가서 이렇게 꽂힐 건데 총 아닌데? 이제 그 운동량이랑 막 그런 걸로 생각을 해야지. 빨리 만들라고. 답이 없죠.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원소들마다 어떤 특정한 영역의 파장마다 그 파장의 빛을 흡수하는 게 달라지게 된다라는 설명인데 모르셔도 됩니다. 그걸 에너지 준위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심심하면 한번 읽어보세요. 뜬금없이 이제 서술형 5번에 나오고 안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못 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선행학습이에요. 그래서 모르셔도 돼요. 시원하, 좋았다. 자, 다음 들었어.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건 물질이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대한 얘기를 해본 거고요. 지금 이제 별은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를 얘기해 볼 겁니다. 자, 별을 먼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얘기하기 전에 성간물질과 성운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성간물질은 이게 별이라는 뜻이고요. 이 가는 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별과 별 사이 공간에 존재하는 기체. 그래서 뭐 티끌 같은 거, 뭐 얼음, 뭐 탄소 알갱이들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어쨌든 그런 애들을 성간 물질이라고 하는데 그런 애들이 모여 있는 걸 성운, 구름. 그래서 구름이 뭐 구름 문자가 이렇게 오 맞아요. 네, 대충 어, 이런 모양이었어요. 대충 이런 모양이었어요. 비오자. 네, 대충 맞죠. 대충 이런 모양이었어요. 어쨌든 디귿자가 했잖아. 몰라. 그래서 성간 물질이 모여 있어서 구름처럼 모여 있는 거 보이는 것을 우리가 성운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자 시간 아니니까 몰라도 됩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그 물질들은 질량을 가진 모든 물질들은 서로 뭐랄까요? 끌어당깁니다. 중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 성운 내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을 건데 걔들은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끌어당길 거라고. 괜찮나요? 오케이. 그래서 당기면 밀도가 높은 장소에서 별이 탄생하게 되는데 자 당겨지게 되면 물질이 점점 모일 겁니다. 그럼 물질이 점점 모이면서 가볍게 설명할게요. 점점 모이면 비비겠죠. 비벼질 겁니다. 존나 비벼, 겁나 비벼, 계속 비벼, 막 비비면 어떻게 됩니까? 네, 열이 발생합니다. 좋죠? 괜찮나요? 그래서 중력 수축으로 인해서 모이면 뭐 사실 뭐 애들 뭐 입자의 반발력은 뭐 여러 가지 애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별이 탄생하게 됩니다. 괜찮나요? 자, 그래서 밑에 내용에서 그 자세한 키워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막 이런 먼지 구름에서 얘들이 막 모여서 별이 만들어지게 돼요. 어쨌든. 자, 먼저 가스 구름이 형성돼요. 그래서 뭐 우주에 존재하는 기체, 선반물질 이런 애들이 모이면서 밀도가 큰 가스 구름을 형성하고 그걸 더 모이게 되면 성운이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걔들이 더 모이면 1000켈빈에 도달하면서 가시광선을 방출하게 되고 그때 우리가 전주기열성 원시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어쨌든 원시별을 형성하게 되고 그냥 모이면 온도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원시별 형성하는구나. 괜찮나요? 오케이? 그러다가 이제 중요해요. 중력 수축해서 중심부 온도가 올라가서 1000만 켈빈이라는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1000만 켈빈이라는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 수소핵 융합 반응이라는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반응 밑에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수소핵 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별의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주 계열성 메인 시퀀스 star. 선생님이 발음 이름이 좋으시네요. 강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주 계열성 우리가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보면 영어 모르셔도 돼요. 영어 단어 쌤이 시험 문제로 영어 단어를 물어보고 그러진 않습니다. 네, 근데 주 계열성 하는 것보다 메인 시퀀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뭔 뜻인지 좀 확 와닿을 것 같아서 그래서 주 계열성이 뭔 뜻이냐면 밤하늘에 별들이 겁나 많이 떠 있죠. 그쵸? 네, 그래서 그 별들의 종류에는 별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뭐 블랙홀도 있을 거고 블랙홀은 안 보이겠죠. 어쨌든 중성자병도 있을 거고요, 백색외성도 있을 거고요, 적색거성도 있고, 초고성도 있고, 밝은 거성도 있고, 뭐 푸른 거성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주된 계열에 있는 별들 중에 한 90%는 이 계열에 있다라고 묶어놓은 별의 종류를 주계열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괜찮나요? 오케이? 그래서 걔들은 뭐다? 1000만 켈빈에 도달해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애들. 그래서 태양도 대표적인 주계열성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 들어봤을 것 중에 뭐 아르투루스 이런 거는 적색거성, 그리고 뭐 베텔기우스 이런 건 초거성 맞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즘 선생님 노래 좀 잘 듣고 있어가지고 제이팝 재밌게 듣고 있어요. 어쨌든 자 그래서 이런 별들이 결국에는 만들어지게 된다. 어떻게?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온도가 높아지면서. 괜찮나요? 안 괜찮나요? 아 좋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이 뭔지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이 뭐냐? 중심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일 때 4개의 수소 원자핵, 4개의 수소 원자가 빵! 한 개의 헬륨 원자 핵을 만들어질 겁니다. 한 개의 헬륨 원자를 만들 거예요. 근데 옆에 숫자가 적혀져 있어요. 이 4.032가 질량이거든요. 4.003도 질량이에요. 지금 질량이 어떻게 됐나요? 줄어들었죠. 마이너스 0.029만큼 줄어듭니다. 근데 과학에서 뭔가 갑자기 뿅 하고 사라지거나 뭔가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는 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분명 4.032라는 4개의 수소 원자의 질량이 합쳐졌는데
왜 헬륨 하나가 되면서 4.003이 되느냐? 이 마이너스 0.02가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봤을 유명한 과학자인 에인슈타인의 과학 공식 중 가장 유명한 공식. E는 mc 스퀘어, E는 mc 스퀘어. 그래서 매스, 질량 곱하기 광소의 제곱만큼 에너지를 만든다는 공식에 의해서 이 사라진 마이너스 0.02가 여기에 들어가면서 광속의 제곱만큼 에너지를 만들게 되고 그 에너지가 어떻게 꽝 방출되게 된다고. 그래서 태양에서 지금 수소를 열심히 헬륨으로 만들면서 그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태양계에 빛을 뿌리고 있는 바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수소 융합 반응. 반응! 이 자식 반응! 지민아 오케이? 괜찮나요? 네. 쌤 시간 나와요? 네 이건 나옵니다. 아 이게 나오지. 쌤 0.029가 질량이고 광소 그렇지. 곱해서 소실되지. 그만큼 에너지를 방출 방출. 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광속은 킬로미터/세크 제곱이거든요. 이 시간 단위가 나오게 돼요. 얘 킬로그램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별의 질량과 이 에너지 합성 효율을 알게 되면 별의 수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이렇게 그 역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래서 그거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고민 좀 해볼게요. 별의 수명 계산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내드릴지. 소가 스펙트럼이 다른 까닭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 안 돼. 네. 자, 근데 수명 계산하는 거 배웠어요. 아니요. 그럼 만약 낼 거면 가르쳐 줄 거예요. 가르쳐 주고 숫자 바꿔서 낼 거야. 쌤 알려주지 마세요. 안 알고 싶어요. 아, 그거 알아봤다고. 아 이거 고민 좀 해볼게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자, 그래서 그 주기의 열성의 크기 변화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처음 별이 만들어진 건 어떻게? 중력에 의해서 모인 거였죠. 그럼 태양의 질량은 어떻겠습니까?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겁나 크겠죠. 네, 그래서 그 태양은 지금 중력에 의해서 가운데로 빨아당겨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안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에너지를 어떻게 바깥으로 펑펑펑펑 방출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 방출하고 끌어당기는 힘이 있을 건데 태양의 크기는 변하고 있나요 지금? 아니요. 안 변하고 있죠. 태양의 크기는 지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계열성 단계에 있을 때는 이렇게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힘이랑 질량에 의해서 끌어당기는 사방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절묘하게 또이또이합니다. 그래서 크기가 유지되게 되고 이걸 우리가 무슨 상태라고 하냐면 정역합 평형 상태. 까리하죠? 모르셔도 됩니다. 네, 지원 수준이에요. 네, 쌤이 이 단어를 얘기해 준 건 뭐냐면 그냥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이제 엄마 태양이 이렇게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크기가 안 변하잖아. 그 이유가 태양이 가지고 있는 질량이 중력의 힘과 태양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그 힘이 절묘하게 같아서 정역학 평형 상태를 이루기 때문이야 라고 설명해주면 이제 어머니께서 얘가 뭘 잘못 먹었나 하면서 이제 뭐라 하시겠죠. 어쨌든 약간 그러면은 무한동력이네요. 무한동력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러면서 크기가 유지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수소 핵융합 반응이 뭐였는데? 수소를 합쳐서 헬륨을 만드는 거였지. 그럼 수소가 다 무한할까요? 태양한테? 또 헬륨을 쓰면 되잖아 또. 헬륨을. 오, 좋은 이거예요. 그래서 수소를 다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까요? 헬륨 핵융합 반응. 헬멜리버. 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수소를 다 쓰게 되면 그때부터 수소 핵융합 반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죠. 그럼 무슨 힘만 남습니까? 아니 중력이 무슨 힘만 남습니까? 중력만 남죠. 네, 그래서 태양의 핵은 나중에 쪼그라들 겁니다. 쪼그라들면 아까 쪼그라들면서 온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온도가 높아져서 1억 켈빈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헬륨 핵융합 반응이 시작됩니다. 그럼 헬륨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핵이 1억 켈빈만큼 가열되니까 이 태양 그 바깥에 있는 주변 대기에도 수소가 있을 거고 걔들이 1000만 켈빈까지 가열이 되면서 거기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근데 거기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 지금 주계열성 단계일 때는 얘의 중력과 이 핵융합 반응의 그 터지는 힘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뤄서 크기를 유지했지만 대기가 수소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중력에 의해서 결속되는 힘보다 나가는 힘이 더 세요.
그래서 그때 외피는 팽창하게 되고 핵은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 상태로 우리가 적색 거성 단계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태양은 나중에 50억 년이 지나게 되면 수소를 다 쓰게 되면서 그 단계에 이르게 되면 한 목성까지 잡아먹는다고 얘기를 하게 돼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과학의 매력이 되겠죠. 네, 지구과학의 매력이 돼요. 이런 메커니즘을 알고 있으면 그럼 이 다음에 어떻게 될까를 추론할 수 있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시험 치는 내용이고 외워야 되는 내용인데 이렇게 그냥 생각해서 끌어낼 수 있다는 거. 개 재밌죠? 지구과학 하죠?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넘어갑시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서 선생님이 계속 이제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하는 거예요. 원리에 대한 설명.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훌륭했어요. 잘했어요. 뭔지 모르는 것 같은데. 뭐가 갑자기 끼워 맞춰졌어. 헬륨 쓰면 되지 않아요? 네, 헬륨 쓰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디까지 만들어지냐면 철까지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그 질량에 따라 다르게 진화하면서 여러 가지 원소를 생성할 건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할 거고요. 추가로 주계열성이 이제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럼 수소 많으면 많을수록 질량이 크면 클수록 더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질량이 크면 수소 핵융합 반응의 효율이 크게 급격하게 증가해요. 막 PP 반응, CNO 반응 해가지고 CNO 사이클 해가지고 막 달라지거든요. 그 질량에 따라서 그 온도가 되는 게 지원 수준입니다.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뭐 달라지다 보니까 그냥 주계열성은 질량이 크면 클수록 짧고 굵게 가고요. 질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가늘고 길게 갑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추가로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예스. 자,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스펙트럼이라는 얘기부터 했습니다. 빛을 분광기에 통과시키게 되면 파장에 따라서 분리되게 되고 그러면 빨주노초 파남으로 나타나는 그 막대 형태를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해야 되는데 빛을 분광기에 쪼아놓으면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난다고 했고 근데 빛의 중간에 무언가 기체가 껴있으면 뭔가 가상의 물질이 껴있으면 그 가상의 물질의 원소 성분에 따라서 걔들이 좋아하는 영역계의 파장의 빛을 흡수하게 되고 그래서 나타나는 그 검은 선을 우리가 흡수선이라고 하게 된다. 괜찮나요? 네. 그래서 걔가 가열되고 에너지를 흡수해서 걔들이 방출하게 되면 그때는 그 자기들이 먹은 영역의 파장의 빛을 방출하게 되고 그 스펙트럼을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하게 된다. 그 스펙트럼을 왜 배웠느냐? 우리가 스펙트럼을 분석함으로써 우주에 있는 구성 성분들과 그 양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그 양을 파악해 보니까 우주의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더라. 그래서 빅뱅 우주론을 예측한 것과 같더라.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 더 맞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 정도. 괜찮나요? 그리고 두 번째 배웠던 게 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내용,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 떨어있는 먼지나 티끌들을 성간 물질을 하고 걔들이 구름처럼 모여있는 걸 성운이라고 하는데 걔들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이게 될 거고 그럼 모이면서 겁나 비빌 거고 그럼 겁나 비비면서 온도가 어떻게 된다?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원심열이 만들어졌다가 더더더 높아지면 1000만 켈빈에 도달하면서 무슨 반응? 수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는 게고 그때의 단계로 우리가 무슨 별이라고 한다? 그게 열성이라고 하게 된다. 수소 핵융합 반응은 뭐였습니까?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 하나를 만들면서 질량이 마이너스 0.029만큼 숫자는 뭐 안 외우셔도 돼요. 질량 숫자는 안 외우셔도 돼요. 1000만 켈빈은 아셔야 될 온도입니다. 중요한 단어라서. 어쨌든 마이너스 0.029만큼 질량 결손이 일어나게 되고 그걸 E는 mc 제곱에 의해서 질량 곱하기 광속의 2배만큼 에너지를 만들면서 그 에너지를 전역에 방출하게 된다. 그래서 주계열성은 수소 핵융합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힘과 그 주계열성이 가지고 있는 질량으로 끌어당기는 힘으로 또이또이해서 그 크기를 유지하게 되고 얘들은 질량이 크면 클수록 주계열성은 질량이 크면 클수록 빨리 죽고 작으면 작을수록 가늘고 길게 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까지 오늘 배웠던 내용입니다. 괜찮아요? 더 떠오르시나요? 선생님 이거 맨 마지막에 예. 중력, 기체학, 또이또이라고 적어놓으면 되죠? 예. 좋습니다. 그 내부 압력, 그 기체 압력이라는 게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인해서 에너지 방출되는 그 압력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일본어를 외워보니 자, 고생하셨고요. 혹시나 지금까지 수업했던 것에 질문이나 궁금한 거 있는 사람? 없나요? 네. 승엽이. 0.0이 선생님 내가 이해가 돼가지고 마이너스 0.029만큼 없어지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무슨 의미냐? 왜 없어진지. 이는 MC 제곱하는 거 하셨잖아요. 그게 잘 이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수소 원자의 한 개의 수소 원자, 그러니까 수소 원자의 4개의 총 질량이 4.03이에요. 그래서 이 4개가 합쳐져서 헬륨 원자의 하나를 만들었어. 근데 그 헬륨 원자의 하나의 질량을 재보니까 4.003이야. 그럼 0.02가 없잖아. 근데 갑자기 과학에서 이게 사라지는 건, 질량이 갑자기 사라지는 건, 합쳐졌는데 사라지는 건 없다고. 그럼 그 0.02가 어디로 갔느냐? E는 mc제곱이라는 그 식이 질량 곱하기 광속의 2배는 에너지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라진 질량만큼 광속의 제곱을 한 값을 곱하게 되면 그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돼서 사라진 거라고. 에너지로 방출돼서. 그러니까 4.03에서 4.003으로 0.02 질량 나가는 게 이게 에너지가 돼서 사라진 거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태양계를 이렇게 열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이유라고. 괜찮나요? 누가 하겠다. 네, 뭐야? 뉴스에서 외관에 핵한 게 더 있다고 하는데. 네. 나중에 그 교육과정 개편되면 그 나올 수도 있어요. 아직은 일단 너희들도 안 우리 안 하잖아. 근데 뭐 외핵, 중핵, 내핵으로 나눌 건데 뭐. 외관에 핵한 게 더 있어요. 근데 지금 태양이 다른 별을 먹으면 뭐라고? 태양이 다른 별을 먹으면 고치. 태양이 다른 별을 먹으면 주계열성이 다른 별들이랑 합쳐지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적색거성이랑 주계열성이 아니면 적색거성이랑 모순 별들이 이렇게 합쳐지는 경우도 우주를 관측하다 보면 있어요. 그러면 막 갑자기 합쳐질 때 펑 하고 터지는 경우도 있고, 한쪽 별이 작아지는 경우가 있고, 두 별 둘 다 그냥 막 합쳐지다가 터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세포 키우기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세포 키우기. 그거는 이제 그걸 다루는 건 그 G2 수준 아니고 천문학 수준에서 다뤄요. 그래서 그것도 찾아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갑자기 그 가만히 있던 백색 외성이 적색 거성 그 대기를 흡수하면서 뻥뻥뻥뻥 터지면서 막 그걸 밀리세컨드 펄서라고 하던가. 오, 그게 진짜 과학적인 게임이었어요. 아니 뭐야? 진짜 세포 키우는 줄 알아요. 가서 봅니다. 웃기는 네, 그렇습니다. E는 MC 제곱 하니까 저거 배우기 저거 알기 전까지 뭐야? 아인슈타인 되게 신기했었는데 저 배우 듣고 나서 뭐 무슨 짓을 하는 사람인지. 대단하신 분이죠. 여러분들 에너지 배웠던 거 기억나시는 거 있으신가 중학생 때? 에너지, 열 에너지, 열 에너지, 운동 에너지, 위치 위치 에너지. 오. 역학적인. 그래서 식을 한번 볼 건데요, 가볍게. 오씨.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뭐 그냥 다 아시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합쳐서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라고 이 두 개를 서로 상호 교환했는데 이게 왜 가능한가? 1 볼 겁니다. 운동 에너지 식은 뭡니까? 2분의 1 mv의 제곱. 위치 에너지는 9.8 9.8 mh. 9.8이 뭐라고 배웠어요? 중력 상승. 중력 니네 어떻게 가속도라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속도라는 거는 시간당 이동거리가 얼마만큼 변하는가, 시간당 이동거리가 얼마만큼 변하는가를 물어보는 건데, 가속도는 그 시간당 얼마만큼 거리가 변하는 게 시간당 얼마나 변하는가를 물어보는 내용이고, 그럼 중력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세컨드 제곱이 되게 됩니다. 9.8 mh의 m이 뭡니까? 질량, 킬로그램이죠. h는 높이, 미터로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얘를 다 합산하면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의 제곱 퍼세크 제곱이 되는 거고요. 얘는 2분의 1 m 킬로그램, V는 미터 퍼세크의 제곱이니까 제곱하면서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제곱 퍼세크 제곱. 그래서 이 어떤 에너지라는, 결국 역학적 에너지란 무언가를 얘기하는 건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가 얼마만큼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가를 표현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좀 뜯어서 보면은 그 가지는 의미를 생각을 하면은 단위를 안 외우셔도 되는. 아닌가요? 아닌 말고. 네, E는 mc제곱, 이것도 똑같이 킬로그램이고 이 광속도 킬로미터 퍼 세컨드거든요. 근데 그것도 미터 퍼 세컨드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상호 전환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에너지는 그렇게 해서 교환될 수 있구나. 재밌죠?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그냥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었어요. 거기까지라고? 아니야?
오늘 배운 단어가 없는데 우리 그 단어는 아예 안 배웠잖아. 선생님 일본어 공부해도 됩니까? 예, 각자 하실 거 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 준비하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자리 바꾸자.